여러분, 1981년 1월 14일 새벽 경주의 한 당구장에서 30대 여사장이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범행 당일 당구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20살 여성 종업원. 하지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범인의 얼굴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범인들이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었다고 기억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단서는 범인들의 독특한 말씨가 유일한데 경찰들은 우선 여성 종업원의 말을 믿고 탐문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구장 여사장과 내연 관계였던 파출소장 박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돼요. 경찰이 박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왜였을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연남 박 씨가 사망한 여사장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얽혀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 여사장이 내연남 박 씨에게 내 돈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이에 갚을 돈이 없었던 박 씨가 여사장을 죽인 게 아니었을까요? 혹은 둘이 불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숨기기 위해 죽인 게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로 범행 동기로 볼만한 게 이 박 씨에게는 꽤 있었던 거죠. 사건 현장인 당구장에서 사망한 피해자 여사장 이외에 사라진 물건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금반지와 현금. 당시 당구장에 있었던 장롱 안에 다이아가 박혀있는 백금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가 이때 당시 시가로 15만원 상당의 고가 반지였어요. 이 반지와 현금 3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금반지와 현금을 내연남이었던 파출소장 박 씨가 훔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강도 살인사건인 걸까? 거기다가 박 씨가 근무하고 있었던 파출소가 경주가 아닌 경북 영양에 있었습니다. 영양. 사건이 발생했던 당구장과는 약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었어요. 박 씨가 범인이라면 경북 영양에서 경주 당구장까지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경북 영양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 박 씨가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박 씨 혼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에는 공범이 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했던 공범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박 씨의 지인 김 씨, 그리고 당시 차량 운전수 일을 하고 있었던 신 씨. 검찰은 이 두 사람이 박 씨와 함께 살인을 저지른 공범이다. 이 사건은 3인조 살인사건 범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경찰이었어요. 그것도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범행을 짜고 했을까요? 100km 떨어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이 박 씨는 형사 반장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름대로 수사에 대해서 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이 범행을 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100km가 넘는 장소에 가서 범행을 하고 또 장롱 속에서 금품을 훔쳐가지고 돌아오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 사건에는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당구장 종업원. 그런데 이 종업원의 진술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술이 오락가락해. 처음에 분명히 이 종업원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자다 깼습니다. 깨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는데 다짜고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범인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명은 아니었어요. 한 3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종업원의 말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파출소장인 박 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죠. 경찰은 바로 이 목격자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파출소장 박 씨가 여사장을 죽인 것 같은데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박 씨의 얼굴을 딱 보여줬더니 이 종업원이 네,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거기다가 경찰이 공범까지 있다, 공범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종업원이 맞습니다, 공범도 이 사람들이었어요. 얼굴 못 봤다며. 이 사람들이 범인인지 공범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3명입니다. 파출소장 박씨, 그리고 식당 주인 김씨, 그리고 차량 운전수 일을 하고 있었던 신씨. 왜? 종업원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박씨가 공범인 친구의 트럭을 사용해서 범행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깜빡했네요. 내 차를 이용했어요. 운전은 신씨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사실 출처불명의 포니차로 이동했습니다 라면서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자기 차로 범행을 했는지 남의 차로 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결국 박씨, 그리고 김씨, 그리고 신씨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박씨가 주범, 그리고 공범은 김씨와 신씨로 주범 박씨와 공범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범 박씨는 무기징역, 그리고 식당 주인 김씨와 운전기사 신씨는 징역 10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3명은 바로 항소를 해요. 그렇게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범인 한 사람이 자백을 했을 때는요,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플러스로 공범이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게 보강 증거가 돼버려서 이 공범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1심에서는 공범의 자백을 서로에 대한 증거로 봐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나온 거예요. 우선 이 3명의 알리바이가 나온 거예요. 범행이 벌어지던 그 장소, 그 시간에 이 3명은 거기에 없었다. 그러면 범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백이며 진술이 모두 오락가락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법원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렇게 엉터리인 진술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또한 무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3사람이 이렇게 결백을 인정받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건은 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은 무죄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약 2년 뒤에 이 사건의 진범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게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하거나 DNA 검사를 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한 2년 뒤에 교도소에서 이제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한 사람이 자기 친한 동료한테 야, 2년 전에 당구장에서 여자 하나 죽어가지고 3명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 알지? 사실 그거 내가 죽인 거다? 라면서 교도소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 말이 경찰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붙잡히게 된 거래요. 사건 3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당구장 종업원, 이 종업원의 진술 중 딱 맞는 게 하나 있었어요. 범인은 3명이었다. 3명. 진범들 또한 3명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딱 맞았어요. 웃긴 게요, 이 진범 3명 모두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잡힌 거예요. 경찰은 각각 교도소에 다 찾아가서 이들이 범인이 맞다면 사건 현장 당구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구장 안의 구조라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가서 그 당구장 안의 구조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맞아. 자백까지 들은 거예요. 그렇게 진범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3명, 파출소장 박씨와 식당 주인 김씨, 그리고 운전수였던 신씨. 이 3명은 왜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음에도 본인들이 한 거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었던 걸까? 또한 당구장 종업원은 왜 이 3사람이 맞다고 얘기했던 걸까? 사실 이때요,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 3분이 정말 수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이 3명만 당했냐? 아니요. 목격자였던 종업원 역시도 고문을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얘기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사를 받다가 고문으로, 그러니까 알몸 상태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왔는데 다시 잡혀 들어가서 다시 고문받고 그랬대요. 거기다가 사건 초기 때 파출소장 박씨가 지목됐잖아요. 이때 파출소장 박씨는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간에 경주에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해 줄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고문과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나서서 이제 뭔가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야무야 3사람이 범인이 돼버렸던 거죠. 이 사건을 취급한 건 검찰입니다. 경찰관이 경찰관을 잡아넣은 사건이 아니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83년도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고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니네 경찰이 하는 고문 따위는 애들 장난이야. 우리 대검에서 알아주는 고문 전문가가 있는데 너네 오늘 밤에 한번 그 맛을 봐봐. 정말 이때 이 담당 검찰이 용의자 3명 이외에 증인까지 다 고문해서 짜 맞춘 거예요. 정말 악질이죠. 결론적으로 박씨, 신씨, 김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진범이 잡히고 그 피해는 배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사건 후에 이 3명은 거짓 진술을 했던 약 12명의 사람들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4억 8천만 원 배상 청구를 해 일부 받았다고 하고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1987년 사표를 냈다고 해요.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어찌됐든 억울함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범이 끝까지 안 잡혔다면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뻔했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서운 1980년대 일어났었던 당구장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